살아있는 방송, 또 그 다음에 웃고 즐기는 방송, 또 그 다음에 웃기만 한다고 해서 다 즐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가슴이 확 트인다든지, 좀 젊어져야 되겠다. 뭐 저도 나이가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 그 다음에 나도 저런 쪽에 좀 관심 좀 가져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저양의 먹방 좀 소개해드리고요. 그분은 나는 윤석열 후보를 강남 좌파로 보지 그분은 정책을 한번 보십시오. 정책은 심상정 후보와 같다고 스스로 토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홍준표가 이 동영상을 다시 올린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유승민의 갈 길과 홍준표가 갈 길은 많이 다르다. 예, 끼리끼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끼리끼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여전히 이번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 공경숙님 말씀 중에서 10시 방송하시면 이 시간 주요 채널 방송들 보게 되어 장신삼일 채널에 많이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 예, 충분히 저도 그 부분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컨텐츠를 방송을 하더라도 그 방송 부분을 다시 편집해서 새로운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또 그 다음에 단 한 분만 계셔도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나 밤 시간대의 방송은 대화나 소통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채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채널도 좀 그런 채널들이 많이 있죠. 오전 방송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밝히거나 뉴스들 그리고 중요 사항들을 방송 형식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방송이 아니고 일방적인 방송의 형태로서 뜻을 펼치고 그 다음에 저녁 방송이나 밤 방송에서 기회가 된다면은 소통하는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았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실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 방송이 볼만한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떤 바로미터 그것을 알아보는 과연 제 방송이 경쟁력이 있는가 지금 이제 유튜버 시장에서 특히 유튜버 오전 시장 오전이 아주 그 픽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워죠. 그러니까 많은 그들이 손님들을 잡기 위해서 뭐 정치자들을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한 명부터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와주시는 제가 지금 동시 접촉 수가 35명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이렇게 많이 와주시는데 그런데 이 손님을 제가 떨고 버릴 거냐 아니면은 실시간 방송 손님들이 자꾸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자꾸 증가하느냐 이 추이도 봐야 되고 저도 본격적으로 이 유튜버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방송하시는 그런 시간대에 저도 뛰어들어 봐야 되겠다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 시간대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은 많이 듭니다만은 좀 예. 근데 유승민이 지금 현재 보수 우파 분열자는 맞죠. 그런데 앞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제가 분석해 놓은 자료에서 나오겠지만 유승민이 보수 우파다. 이것은 유승민이 자기가 새로운 보수, 무슨 따뜻한 보수 이렇게 말했지만은 유승민을 보수라고 그 다음에 우파라고 느끼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있더라도 그건 틀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승민은 보수 우파가 아니죠. 예, 유승민은 분열파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물론 인간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되죠.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런 동영상도 제가 찍었던 적이 있는데 가장 비열한 자는 중요한 결정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될 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렇게 선택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도 하지 않고 남의 눈치만 보는 중도, 소위 중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케네디가 말했잖아요. 지옥에 가장 뜨거운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잘은 몰라도 저는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 외울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뜻 읽었습니다. 그런 글귀를요. 그만큼 사실은 중도에 대한 특히 정치적으로 중도라는 사람들에 대한 허구와 또 거기에 대한 위험성, 중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제가 만약에 좀 능력이 있다면 책이라도 좀 쓰고 싶을 정도로 거기에 대한 저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치의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정치에서 중도란 말은 삶에 있어서 된장찌개가 맛있느냐 볶음밥이 맛있느냐 이거는 오늘 이것이고 내일은 이것이고 이렇죠. 그런데 우리가 좌냐 우냐 너는 평등을 강조하느냐 너는 자유를 강조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러면은 그건 이상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게 정말 맞다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요즘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잘 나뉘지는 않죠. 우리 홍 대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홍 대표도 보수 진보로 나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이제 좌우로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 예. 그래서 왜 10시 지금 이 러시아어에 많은 이미 유명해져 있는 유튜버들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니는 10시를 선택했느냐? 예. 저도 어차피 저는 시장 경제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경쟁해서 제가 지금 비록 제가 한 사람의 시청자도 제대로 이렇게 감동을 주고 있지 못하지만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10사람 되고 또 이제 그분들이 제대로 저를 믿고 제 방송을 시청해주고 또 그다음 기다려주시고 이런 분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저도 힘이 나는데 제가 남들이 안 하는 시간대에 들어가가지고 틈새 시장만 노려가지고는 잘 힘들겠다. 그래서 예, 편하게 가슴 뻥 뚫리는 그런 방송을 지금 현재 기득권 지금 현재 유명한 유튜버들 그 틈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저도 한 사람의 시청자라도 끌어오겠다. 이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 예. 그리고 그 시장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범을 잡으려면 범굴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정님 반갑습니다. 끼리끼리님도 반갑고요. 예, 제가 오전 방송, 오후 방송은 아직까지 해본 적도 없는데 밤 방송 잘 해본 적도 없는데요. 오전 방송에서는 제가 이 방송 자체를 다시 편집해서 동영상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창의 대화보다는요. 대화에서 대화를 읽지 않기는 읽기는 읽되 그것을 제가 다 일일이 이렇게 목소리 내서 읽어드리지는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일정한 용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면 뉴스 거기에 대한 용량. 그렇지만은 채팅을 읽으면서 진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백님입니까? 지백님 반갑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가 예.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지금 현재 유승민에 대한 경계심이 사실은 지금 현재 홍 대표는 유승민에 대한 경계심은 없습니다. 문제는 유승민의 표는 어차피 잃어버려야 될 표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호신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안철수나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지금 진입하려고 막 바둥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방어하기에도 상당히 힘이 드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그래서 왜 홍 대표가 지금 왜 지나간 지금 요걸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시면은 제목이 말입니다. 4년 지난 지금 제 말 어디가 틀렸나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했던 우리 홍준표의 말 지금 다시 검증해보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우리 홍 대표께서 특히 다른 후보들은 거짓말이 너무 많거든요. 이미 들통난 거짓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여론조사 수치 같은 거 정도만 몇 개 틀릴 정도지 틀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더 강조했고 저것보다 이것을 더 강조했다. 이 정도지 정말 틀린 말 하나 없다. 그래서 홍준표의 예전에 했던 대통령 19대 대통령 선거입니까? 예, 19대 때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 약합니다. 숫자에 좀 약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다 밤에 일일이 다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분석을 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요 부분마다 시간을 제가 정확하게 표시를 해두었거든요. 사퇴하면 유승민 지지율은 안철수 쪽으로 간다. 지금도 유효한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사퇴를 하면 안철수 후보한테 가는 것을 우리는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하고 단일화 문제는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영남 지역에서 가보면 유승민 후보 단일화하면 오히려 투표장 가지 않겠다는 분이 훨씬 많. 예, 이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수 우파 후보로 보지 않습니다. 우선 스탠스 자체가 유승민 자체를 보수 우파 후보로 4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보수 우파 후보자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명, 3명 정도 나뉘어진다면은 유승민이 사퇴를 하면은 홍준표에게 그 표가 올 것이다. 그거는 망상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유승민 후보의 그 1, 2% 지지율이
이 사퇴를 하면 안철수 후보한테 사퇴를 하면 안철수에게 간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말입니다. 4년 전과 똑같은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이제 뭐 달라진 거는 여권 후보들 상대방 달라졌지. 지금 현재 야권에서는 4년 전의 형태와 거의 비슷하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 부분은 좀 크게 보이면은 이렇게 되나요? 이게 큰 화면이네요. 예. 유승민 지지율은 안철수로 갈 것이다. 오히려. 그 다음에 영남 지역에서 유승민이 단일화 한다면은 오히려 요 부분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방금 제가 들어왔던 말들인데. 그래서 가보면 유승민 후보 단일화하면 오히려 투표장 가지 않겠다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 우파 지지자들이 유승민이 만약에 단일화하면은 오히려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좀 잠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후보 단일화 이야기에서 언제나 야권에서 후보 단일화 문제지 이 부분 좀 여러분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일화는 주로 야권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운동을 늘 했습니다. 늘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탄생할 때도 우리는 유일하게 한나라당 힘으로 집권을 했고 또 박근혜 후보 할 때도 새누리당 이름으로 집권을 했고 단일화 문제는 전부 야권 연대의 단일화 문제만 제기가 됐는데 이번에 탄핵으로 인해서 좌파 강풍 시대가 지속이 되니까 거꾸로 이제 약자가 보수 진영에 대해서 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 진영에 특히 보수 우파 진영의 분들은 결국은 투표장에 가실 때 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집중 투표를 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이 부분 이야기 중에서 상당히 들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야당이 항상 진보 좌파들이 야당이었거든요. 대부분이 말입니다. 물론 노무현 그다음에 김대중 이때는 달랐지만요. 이럴 때 대부분이 진보 좌파들이 힘이 약했으니까 끼리끼리님 표시되도록 해드릴게요. 가능하면 다 표시되도록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표시되도록 했고요. 보수 진보들이 진보 좌파들이 뭉쳐가지고 결국에는 그것도 만들어냈고 노무현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김대중도 만들어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보수 우파가 단일화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홍 대표께서는 제가 볼 때는 보수의 완전한 통합이나 보수의 완전한 단결, 통합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싸움을 이제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 말로는 통합을 하자 그러지만은 그게 잘 쉬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정권이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부분에 대한 홍준표의 의견은 또 여기에 있습니다. 뽑았습니다. 홍준표 정권이 되면 그건 정권이 바뀐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원래는 4년 전에 박근혜에서 홍준표로 바뀌면은 적폐들이 그대로 간다 이런 그때 말이 많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논리로서 홍준표 정권이 되면 그것은 정권이 바뀌는 것이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정권이 어떻게 박근혜 정권이 이익입니까? 노무현 정권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대중 정권 이익으로 봤습니까? 제일 처음에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한 일이 뭡니까? 김대중 정권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대북 송금 특검을 해가지고 단절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당하고는 다르게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권 끝나고 난 뒤에 박근혜 정권 들어왔을 때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 이익입니까? 예, 이 말 자체가 정권 교체란 말은 지금 현재 한국의 설정에서는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이다. 물론 뒤편에 가면 그 말도 나옵니다. 우리 홍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지금 자유우파 시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만드는데 아래쪽에 링크에 가시면은 마음대로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만들어뒀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4년 전에 했던 이야기 틀린 말 있느냐? 그 이야기는 조금 남겨두고 오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신문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동영상을 보니까 너무 흥분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편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역시 조선일보 탑에서는 어젯밤 이야기입니다. 제가 같은 시간에 중앙, 동아, 조선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했거든요. 추미애, 윤석열에게 결국 검찰총장직 내려오라고 말했다. 이것을 탑으로 잡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는 좀 다르게 최재형 감사
감사원장에 대한 월성 폐쇄지시 청 비서관 고발하려 했다. 요것도 제가 시간이 많으면 다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지만은 제 채널 자체가 가능하면 헤드라인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만 언론이 어떻게 다루고 있다. 요런 정도를 좀 소개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기에 더 편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일일이 요즘 제가 한번 잔소리를 좀 하면요. 제 채널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제 채널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우리 보수 우파가 진짜 아스팔트 가서 운동하기도 힘들고 바쁘고, 예?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가지고 앉아서 방구석 애국하기도 바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기 홍 대표처럼 정권 창출하기 위해서 바쁘고, 국회의원들은 다 바쁘고, 보수 우파가 한 사람도 쉬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거기에서 일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폭넓은 이런 특히나 예전에는 신문 한 장에 KBS 뉴스 한 장에 모든 뉴스들이 다 종합되는 그런 시대하고 지금 현재는 완전히 세월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올라와 버리고 또 그다음 SNS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아져 버렸고 또 하나는 이제 유튜버의 그 중요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다음 이런 곳이 더 했지만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판세가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일반 언론에 대한 뉴스는 탑 뉴스만 그 다음에 SNS 또는 유튜버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자료들을 빨리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폭넓은 자료들을 안내해드리는 그런 채널로서 앞에 제가 설명에서도 동영상에서도 그런 설명을 드렸지 않을까? 끼리끼리님 제가 예, 반갑습니다. 예, 인사드렸죠. 제가 워낙 기억력이 잘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동아는 같은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동아, 중앙 세 가지를 같은 시간대 제가 비교를 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언론들이 어떻게 시사를 다루고 있느냐 동시간대에 비교를 해야지 이거 보고 있다가 또 다음 시간에 뭘 보고 이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걸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해서 꼭 같은 시간대에 조선에서 톱 뉴스는 뭘 꼽았느냐 그 다음에 동아일보는 뭘로 했느냐 이렇게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아는 초일류 이건희 리더십 재조명에 대한 탑 뉴스를 실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탑 뉴스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읽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분석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어떤 부분은 꼭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읽어드리고 제가 약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마 중앙일보 신문이었을 거예요. 월성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야권의 대통령 기대감 이런 것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 국감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정치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이 적었죠. 예, 많이 적었죠. 조갑제 TV 같은데 이런 데서는 조갑제뿐만 아니고 여러 많은 이슈를 다루는 언론들이 최재형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사진에도 나오네요.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최재형 감사원장 오른쪽 맞죠 아마? 네 맞죠. 예. 요거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2018년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최이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거는 최재형이 말한 거거든요. 최재형이 혼자서 감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감사원의 감사위원들과 같이 논의를 했을 때 그때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이 사람을 형사 고발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논의를 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다른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은 그야말로 주가를 올렸고 윤석열은 큰 주가를 올렸고 최재형은 주가가 좀 미미했다. 이 정도로 제 나름대로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김광일의 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해석을 잘못했더라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위험한 짐승 윤석열이라는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김광일의 입이 윤석열을 공격했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거든요. 사실은 공격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당을 잘 공격했다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성호 방송에서는 이렇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리 유명한 유튜버 그다음에 이 시청자가 많은 유튜버들이라도 이 시청자들 낚시하느라고 말이다. 너무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 제가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그 제목만 보면은 사람들이 클릭하고 싶게끔 그렇게 너무 유도하는 그다음에 전혀 지금 이거 보십시오. 판사가 문재인 부하 법원 발칵 뒤집혔다. 그런데 제목에 보면은 추미애 국감 수준 이하 진행에 판사들 들고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 말마저도 상당히 과장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카콜라 소개해 드릴게요. 해드렸고요. 텐텐 윤석열 야권의 구세주인가 물음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펜앤드마이크의 정규제 주필 만큼 홍준표를 가능성 있는 후보로 보는 그 힘 있는 언론인으로서 드물 만큼 펜앤드마이크는 홍준표 후보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에 윤석열을 러브콜하는 야당이다. 야당이 지금 윤석열을 러브콜하니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이 사설 자체가 말이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컨텐츠 중에서 펜앤드마이크 정규제 주필에 윤석열의 러브콜을 하다니 얘들 너 미쳤니 야권 뭐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비 블랙박스 채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의 러브콜 보내는 그런 멘트들 많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꼬집는 그런 우리 정규제 주필의 논평이 있습니다. 논평 한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무리 적은 우군이다고 얘기하지만 요즘 이 말 많이 표현하죠. 적은 우군이다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적은 우군이다 이런 표현이 지금 윤석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판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설명해주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조금 더 넘겨가면서 정말 우리 정규제 주필의 분석은 저도 자주 보지만 너무 좋습니다. 담고 싶고 저도 저 정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굴뚝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그런 뉴스 중에서 여러분들 좀 더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홍준표 하면은 생각나는 우리 정동진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이 부분 재미나는 표현. 정동진이 그렇다 그러네요.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정동쪽에 있다. 이래서 정동진이 옛날에는 중국 지명에도 보면 찐이라는 지명이 아니고 어떤 우리 같으면 현이라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식이 원래 없습니다. 저는 무식과 용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식과 용기 하나만으로 제가 어쩌다가 홍준표 때문에 그거 수가 많아져가지고 유튜브 구독자가 많아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거 아닌 때 아닌 제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의 동쪽에 있다고 정동진이래요. 제가 이걸 고른 이유는요. 우리 좀 보시겠습니다. 부분에 바닥 구경 좀 하시죠. 어제 비디오입니다. 조갑재 선생님께서 여기 정동진에 그 다음에 우리 홍준표하고도 인연이 많죠. 무슨 검사? 제가 이랬습니다. 모래시계의 촬영지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홍준표는 이름은 안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은연중에 조갑재 선생님도 홍준표 후보를 상당히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워낙 제가 조갑재 빠거든요. 진짜 조갑재 조갑재 채널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정동진의 확 트인 바닷가, 앞번에는 제가 지리산의 풍경 보여드렸는데 우리 조갑재 선생님 때문에 조갑재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시원한 정동진, 특히 우리 홍준표와 인연이 깊은 모래시계의 촬영지, 관광명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저도 사실은 정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전 제가 뭐 만약에 뭐 정치를 하라 그래도 안 하겠, 하라 할 사람도 없겠지만은, 여기 잠깐만요. 표시하라 그러네. 예. 끼리끼리님, 왜 자꾸 막히죠? 여기 단어가 어떤 그 유튜브가 원하지 않는 단어들이 섞이면은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끼리끼리님. 승승님. 아이고, 예. 끼리끼리님 응원해주셔서 응원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글은 보이는데, 이 뭡니까, 뭐, 공개하는 글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그 구독자가 많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앞에 설명드렸듯이, 정면승부에서 승부라기보다는 제 자신도 어떤 이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물인가? 이걸 테스트하는 과정이 제가 10시에 오픈해가지고 같이 그냥 부딪혀 보는 거죠. 뭐, 심지어는 나중에 친구 한 서너 명 있더라도 친구 서너 명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재미있게 놀 수 있잖아요. 지금은 시작하는 마당이라서 전혀 전혀 욕심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동진 풍경 여러분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동해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슴이 확 트이지 않습니까? 저도 바닷가 가고 싶어요. 저는 여기가 남해 바닷가가 가깝거든요. 동해는 좀 멀어요. 그래서 확 트인 동해 바닷가 좀 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번 주말에 이 비디오 보시고 그 동해 바닷가 한번 찾아, 보수의 이 답답한 마음, 좌파들 때문에 억눌린 이 가슴, 이것을 여행으로 한번 풀어보시는 건 또 어떨까요? 예, 그냥 저 제안입니다. 확 들이. 그러니까 동해에 가면 있잖아요. 저도 동해를 많이 가는데, 자주 가는데, 약초캐로 이렇게 동해 쪽에, 뭐 해안가에는 또 약초들이 또 다르거든요. 그런 거 공부하러 갈 때도 동해 쪽으로 가는데, 역시 동해는요, 앞에 남해처럼 막 이렇게 해안이 복잡하지 않고 팍 뚫린 이런 해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해를 많이 좋아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제가 준비한 뉴스 보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번에 좀 뉴스를 바꾸려고 그러는 게,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오전 방송 어느 뉴스를 들어가더라도 매일 싸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매일 정치 이야기. 물론 정치 알아야 되고 정치가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그 정치도 정치지만은 삶은 또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정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방송, 또 그 다음에 웃고 즐기는 방송, 또 그 다음에 웃기만 한다고 해서 다 즐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가슴이 확 트인다든지 편안해지는 그런, 그 다음에 제같이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말하면서 내가 방송하면은 저 친구보다는 잘하겠다, 작심삼일이보다는 잘하겠다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예. 엊그제는 또 머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머리 신경 썼습니다, 이거. 그래서 편안한 것, 너무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진성호 방송, 신인균 방송, 배성희 방송, 홍카콜라, 정규제 방송, 조갑제 방송, 양영태 방송, 어디를 가나요? 대부분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바보스럽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더 편안하고, 그렇지만은 또 우리 미래를 걱정하는 보수 우파로서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같이 놀 수 있으면서도, 또 이 방송을 듣고 좌파들을 교육시키거나 좌파를 좀 진정시키거나 어루만질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냥 잠자면서도 편안하면서도 편안하게 들으시면서도 주요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 놓치지도 않고, 또 그 다음에 즐거움도, 또는 지리산에 사는 바보 하나 키운다, 지리산에 종 하나 키운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좀 대해주시면 어떻겠는가, 감히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바보 채널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보 뉴스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건 바보 뉴스가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 쩌양이라고 아십니까? 쩌양이라는 유튜브가 시골에, 그것도 안면도가 어디에 갔죠? 욕지도 섬에 갔습니다. 쩌양이. 그 쩌양이 욕지도 섬에 가서 라면 5개를 한꺼번에 먹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가씨가 라면을 5개 먹는 아가씨가 있는 이 세상에. 혹시 여러분 이 방송 잘 보시나요? 조회수가 500만 해라가지고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웃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채널을 전혀 안 보거든요. 너무 제가 이런 채널을 안 보고 이러니까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돼요. 제 자식들하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보수 꼴통. 그래서 보수 꼴통을 뛰어넘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래서 여러분들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은 최신 유행이라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잠깐 소개 좀 해드릴까 합니다. 쩌양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쩌양이 어디 갔죠? 죄송합니다.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욕지도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욕지도 지금 찍고 있는가 봐요. 야외 로케를 하고 있는가 봐요. 이런 비디오도 있습니다. 소 한 마리 곱창을 혼자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한번 볼까요? 예, 곱창 길이부터 재고요. 소 곱창이 한 마리 곱창이 약 16m 정도 된답니다. 지금 1m씩 해가지고 저 양이 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를 재고 프라이팬에 이렇게 놓고 이것을 구워가지고 뭐 믿거나 말거나 혼자 다 먹는가 봐요. 조금 있으면 이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는 욕지도랍니다. 욕지도 저는 욕지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욕지도. 그래서 쩌양의 먹방 보수 꼴통 소리 적게 듣자 이런 그 주제로 여러분들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혼자 다 먹어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저기 볼보님입니까? 반갑습니다. 혼자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볼보님 이렇게 궁금해하시가지고 채팅을 지금 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보수가 이런 이제 꼴통 소리 안 들으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의 오전 뉴스 시간에는 오전 정규 방송에 이런 최신 유행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죠? 요즘 유행하는 가수 BTS요. BTS 다이너마이트 하는 것도 좀 배워가지고 이것도 좀 배웠다니까요. 그래 제가요. 그래서 좀 젊어져야 되겠다. 뭐 저도 나이가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 그 다음에 나도 저런 쪽에 좀 관심 좀 가져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쩌양의 먹방 좀 소개해드리고요. 쩌양 말고도 오늘은 쩌양이지만은 다음에는 더 재미나는 그런 유튜버들 뭐 지금 먹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먹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배경은 욕지도예요. 이런 재미있는 유튜버들 진짜 크리에이터 진짜 유튜브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만약에 저 장면을 저런 이벤트를 KBS가 하면은 저 로케 방송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들겠어요? 월급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개인 방송 이런 것들이 유튜버의 위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거 저작권에 그 문제 안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살고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오늘도 제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5시간 정도 지금 이렇게 간단한 방송 하나 하는데 물론 방금 쩌양도 굉장히 고생하겠지만 아직까지 처음이라 가지고 좋습니다. 경치도 좋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이 벌써 57분이네요. 1시간 채우는데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이 준비해뒀습니다. 지금 조국과 저 기사가 이게 조국과 죄송합니다. 마칠 것 같은 멘트를 하다가 또 이렇게 돌아가 버렸는데 조국과 전두환의 인연 뭐 이래가지고 김태우 TV에서 했는데 제가 어떤 방송 진행자 이런 것들을 디스할 의도는 없는데 이런 조만한 가십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부풀려도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국을 공격해야 된다 그러지만은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 개인 생각이 개인의 의견 하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 TV에서 지금 방송한 내용인데 조국을 우리가 공격해야 된다. 그러면 목표가 요즘 그렇잖아요. 앙카가 목표물이 생겼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갖다 대더라도 딸의 입시 비리 의혹으로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을 자택 압수수색 중인 한편 조국의 보면 이 지금 조국 이야기하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석사장교 단기 복무를 했다. 그래서 전두환과 조국은 인연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래서 너무나 이 스팬이 넓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미디어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런 뉴스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작심삼일이 가능하면은 엑기스만 그리고 정론만 그리고 제대로 된 이런 뉴스들만 볼보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리액션이라 그러는데 리액션보다는 제가 세레머니 이런 쪽에 제가 영어를 잘 안 쓰려고 그럽니다. 제가 영어 단어는 뭐 남만큼 알기는 아는데 그런 감사드립니다. 컨텐츠 제작하는데 많은 이거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서 가짜뉴스 같지 않은 가짜뉴스 그 다음에 진짜 의도적인 가짜뉴스 어떤 거는 둘러대는 가짜뉴스 우리는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개인이 그 정보를 다 분석하기에는 그 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참 그게 있다.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된다. 그래서 평범한 인간, 제 같은 인간이 비슷한 생각으로 노력해서 밤새 노력해서 다양해진 이 미디어 시대의 뉴스들을 잘 분석해서 1시간 안에 제대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그런 작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고 또 아직까지 카메라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력해서 오늘은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많이 안정됐거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죠. 정동진의 바다도 보고 지리산의 산도 보고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보수 우파의 시장 경제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만드는데도 노력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다음에 그거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한 15분간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보고 싶으시면요, 그냥 이렇게 우리 집 가는 길입니다. 한 10분 정도 영상이 될 겁니다. 보면은 저는